버스 운전 자격 시험 제2강입니다.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고지대 마을, 외지 마을,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이나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 여객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운송 사업의 명칭은 딱 들어봐도 감이 오시죠? 외지 마을, 아파트 단지 속으로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입니다. 2번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안내방송 장치 및 정차신호형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2차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은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이 버저가 뭡니까? 내가 내리려는 역에서 이 버튼 누르는 거죠. 스위치 누르는 거. 그거를 설치 안 하는 그 업체에게 버스 운송 회사에게 얼마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겠느냐. 2차 위반했을 때 정답 확인합니다. 200만 원입니다. 1차 위반 시에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 200만 원. 여기서 2차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입니다. 1차 위반했을 때 100만 원, 2차 위반했을 때 200만 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차량 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이 차량 충당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 버스 회사의 승합버스는 차량 연령이 9년이죠. 근데 9년이 되기 전에 뭐 어떤 이유로든 폐차를 했다. 그러면 그 폐차한 자리에 들어가서 충당을 해줘야 돼요. 다른 차가 들어가서 대차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 그 충당 연한, 그 차가 들어가서 얼마를 충당할 수 있느냐의 그 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제작년도의 말일, 출고연도 말일. 근데 여기서 뭡니까?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그 기산일을 언제로 잡아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답은 그 제작년도의 말일입니다. 제작년도의 말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준다. 자,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는요. 최초의 신규 등록일, 그날을 기산점으로 잡아주고요.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준다. 4번입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쭉 보시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경우 출퇴근 때 승용차 타기 해서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또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수송, 교육 목적을 위해서 유상운송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유료죠. 등하교시 운영하는 20인승 미만의 승합차는 학교에서 임대한 경우 이건 아닙니다. 임대가 아니고 소유한 경우로서 26인승 이상의 승합차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확인합니다. 초, 중, 고, 대는 직접 소유한 26인승 이상을 운행할 수 있고 유치원은 직접 소유한 9인승 이상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은 알아두십시오. 출퇴근 때 승용차 함께 타기,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긴급성 교육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5번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의 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쭉 읽어보시고요. 가중기간을 합산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읽어보면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정답은 이것이고 이것의 그 바른 답은 6개월입니다. 가중기간의 합산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운송 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
흡연하면 얼마 날라간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나요? 예, 일당 날라간다고 그랬죠? 예,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데 일당 어느 정도 될까요? 뭐 10만 원? 예, 10만 원 조금 넘겠죠? 예, 그러면 담배 피다 걸리면 차 내에서입니다. 차 바깥으로 나와서 피는 거야. 무슨 관계 있겠지? 예, 버스 내에서 운전 종사자, 운전기사가 담배 피웠을 경우에 10만 원 일당 나간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운수 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비 운전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1차에서 3차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는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예, 운수 종사자 요건도 안 갖춘 사람을 회사에서 운전을 시켰다. 그럴 때 그 회사가 얼마의 과태료를 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회사니까 과태료 너무 적게 내도 안 되겠죠? 50만 원입니다. 1차, 2차, 3차 다른 것은 차수가 올라가면서 금액이 많아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경우에는 1차 입원에도 50만 원, 2차 입원에도 50만 원, 3차 입원에도 50만 원. 똑같습니다. 8번입니다.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3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금액은 얼마냐? 이것도 이제 운수회사에 매겨지는 것이죠. 근데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를 위반했답니다. 얼마가 될까요? 조금 많아야 되겠죠? 확인합니다. 50만 원입니다. 자, 1차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 뭐를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안전띠가 정상 작동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냥 방치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겠죠.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그런데 운수업자가 운송 종사자에게 안전띠 착용 교육도 안 시켰다 하면 얼마냐? 똑같아요. 예, 안전띠 제대로 안 된 것이나 그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것이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으로 잘못된 것은 특수여객,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지금 이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다 뭡니까?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죠. 이거 차량 9년. 이거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특수여객 자동차, 주로 특수여객 자동차가 어느 부분에 사용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장의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수 여객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 대형 승용 자동차죠. 뭐 리무진 같은 걸까요? 어떻든 예, 그건 10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여객 자동차, 승합 자동차 이거 10년 6월도 맞아요. 그런데 특수에서 중형, 소형, 경형 이건 다 몇 년입니까? 그건 6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8년 그랬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죠. 예, 경형, 중형, 소형이 다 6년이고요. 예, 대형, 아마 리무진 같은 것일 거예요. 이거는 10년. 그리고 그 큰 장기차로 큰 승합, 그거는 10년 6월. 그 외에 버스 회사에서 쓰는 승합 자동차는 9년, 차량이 9년입니다. 9년이 되면 폐차해야 합니다. 자, 운수사업에서 중형 특수여객은 8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어요. 자, 보십시다.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나눴고요. 승용자동차에서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여기에 승용자동차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뭐 운구차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승용자동차로 하죠. 경영, 주형, 중형, 소형이 몇 년이라고요? 6년. 아까 여기서는 8년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대형. 뭐 대형이라는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리무진 큰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이라고 있어요. 승합차 큰 거. 장의사. 10년 6월. 그 밖에 사업용. 일반 시내버스라든가 뭐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은 다 몇 년? 9년이요. 그 다음에 차량 충당 연한으로서 이제 그 대차나 폐차에서 들어간 거 있죠? 승용 자동차는 1년, 승합은 3년. 기억해 주십시오. 1년, 3년. 넘어갑니다. 다음 중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용 충당 연한 조금 전에 봤죠? 승용차는 1년, 승합은 3년 그랬죠? 예, 대차, 폐차, 충당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승용은 1년, 승합은 3년.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업용 자동차 위반 중대교통사고가 아닌 것, 전복, 2명 사망, 화재 발생, 이건 중대사고입니다. 중상자가 5명 이하의 사람이 다쳤다. 이건 중대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중상자 5명 이하의 사람이 다친 경우. 12번입니다. 관할관청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구역의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선 연장의 범위는. 그렇죠? 구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리시밖에 안 되는데 내려가지고 걸어서 서울시 것도 타고 복잡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구간을 연장해 준다.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겠냐? 시 경계로부터 이 말이죠. 30km입니다.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 경계로부터 30km입니다. 그런데 공항버스 있죠. 그건 50km까지 연장해서 갈 수 있고요. 광역 급행령이나 직행좌석령도 50km를 초과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것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중간에 별로 안 쉬고 가죠. 그 때문에 그 해당 연장하는 그 시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일반 버스 승객을 잠식하는 건 대부분 아니에요. 구리시에서 예를 들면 뭐 서울역까지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뭐 중간에 뭐 몇 번 쉬면서 내려주는 것 외에는 그런 또 국제공항까지 그냥 직행으로 간다든가 이런 건 50km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일반 시내버스는요. 시 경계로부터 30km까지 3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3번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시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시간, 그 다음에 정식으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간. 먼저 대략의 사건을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보고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사고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보내겠죠. 자, 개략 보고서는 몇 시간 이내요? 24시간 이내. 정식 보고서는 72시간 이내. 이건 하루 3일이죠. 네, 개략 보고서는 24시간, 정식 보고서는 72시간. 여기서 중대한 교통사고란 아까 봤죠? 전복사고, 뒤집혔다.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2명 이상이다. 또는 사망자가 1명인데 중상자가 3명 이상이다. 중상자 6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이런 경우를 중대사고로 보고 24시간 이내에 대략 보고서를 보내고 72시간 내에 정식 보고서를 보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 통보해야 할 그 기일은 언제냐 그랬어요? 매월 10일. 매월 10일 날 뭘 보고 간다고요? 전월 마지막 날. 네. 지금 예를 들면 12월 10일이다 그러면 11월 30일 내 운수종사자 현황을 보고해야 돼요. 전월 마지막 운수종사자 현황을 다음 달, 그러니까 여기서 매월 10일입니다. 매월 10일. 말일 현재 운수종사 현황이니까 매월 10일 그렇게 맞습니다. 매월 10일까지 보고한다. 근데 채용 또는 퇴직은요. 그 채용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그러나 전월 말 현재 운수종사 현황은요. 매월 10일까지 통보합니다. 15번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 의무에 종사하겠다.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 자격도 없는 사람을 버스 운전을 시켰다. 그러면 1차 위반하면 어떻게 하고 2차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1차 위반의 감차명령, 2차 위반의 그 노선을 폐지해버린다. 1차 위반의 감차명령, 2차 위반 시에는 노선 폐지명령. 뭘 위반했을 경우에? 운수종사자, 버스 운전 자격 없는 사람을 운전시켰을 경우. 16번입니다. 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 전세, 특수여객 서비스에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 얼마를 물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1차 위반입니다. 여기서 1차 위반. 물론 2차 위반, 3차 위반에 다 다르겠죠. 1차 위반하면 얼마입니까? 360만 원. 2차 위반이면 720만 원. 3차 위반이면 1080만 원. 한 배, 두 배, 세 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차 위반을 물었으니까 360만 원입니다. 자, 1차 위반에서 360만 원,
2차 위반에서 720만 원, 2배 뛰었죠. 3차 위반에서요, 3배 뛰었죠. 총 80만 원.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수사업자의 업종별, 위반 내용별 과징금 부과 시 가중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것은 읽어보면 대강 그 내용 알 겁니다.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3천만 원 그렇게 틀렸습니다.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맞추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